네, 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은행에서 이자 높은 예적금 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폭락하고 있는 주식보다는 이율이 높은 예적금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예적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예테크족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은 연 7%에서 10% 정도까지 이자를 준다는 상품까지도 있더라고요. 예금 상품의 이자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적금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적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적금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보다 적금이 마냥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금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일단 보통 예금은 자기가 원할 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반면에 이제 정기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돈을 묶어놔야 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좀 더 높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기예금 금리가 각 은행마다 상품마다 비교한 것을 보여주는데 딱 봐도 그 적금 금리가 훨씬 높아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만 보면 적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기예금 말고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적금 상품의 연이자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적금 같은 경우 첫 달에 납부한 1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어서 실제 5%의 이자인 5천 원이 이자로 붙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납부한 10만 원은 11개월 동안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5%가 아닌 4.58%의 이자가 붙게 돼요. 그래서 4,583원이라는 이자가 붙는 거죠. 이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붙는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개월 차에 납부한 10만 원은 1개월치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0.42%의 이자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7원의 이자로 계산이 되는 거죠. 12개월 분의 이자를 모두 합치면 32,500원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495원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이자인 거죠. 총 납부한 12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져보면 2.29%인 거죠.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예금 상품은 마찬가지로 5% 이자율의 상품이라고 하면 총 120만 원의 금액을 첫 달에 한 번에 납부를 하고 12개월 동안 계속 묵혀두면은 1년 뒤에 이제 받게 되는 이자가 6만 원이 되고요. 거기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이자 금액이 5760원. 그래서 납부했던 총 금액인 120만 원을 기준으로 4.23%의 이자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비교를 해보았듯이 같은 5%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정기예금 금리 5%대 세전이자 금액만큼 적금에서 이자를 받으려면 저희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9.24% 정도의 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정도의 적금 금리가 대부분 우대 금리가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기적금에 기본적으로 주는 금리가 있고 거기다가 우대금리라는 게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 그 금리의 혜택을 줘요. 예를 들어서 카드 실적도 있고요. 만약에 뭐 우리은행이면은 우리 카드의 카드 실적을 한 달 동안 채워줘야 되고 직장인이라면은 월급을 자동이체를 해야 되고요. 친구 추천을 해서 그 사람도 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또 해당 우대 금리를 주고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면은 또 우대 금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대부분을 충족을 해줘야지 9% 아니면 10% 이상의 우대 금리를 더 주게 됩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기본금리가 우대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은 전체가 기본금리는 뭐 1, 2%대고 이제 우대금리는 뭐 대략 8%, 뭐 9%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낮은 기본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카드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적금을 드는 목적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왕 모으는 거 조금이라도 이제 이자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카드의 실적을 채워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 소비를 더 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당장 이제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의 일부분을 적립해 나가는 적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목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적금 이자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적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9.24%의 정기적금 이율을 내야지 정기예금 5%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적금 금리가 높다고 높은 게 아니다. 그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금융권의 상품들이 더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제 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축은행들이 파산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이 되지만 이것마저도 돌려받는데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긴 기간 동안 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2년치 정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돈까지 모조리 주식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 같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충당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같이 힘든 장에서는 반등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서 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별도로 떼어놓은 뭔가 순수 생활비예요. 근데 이 자금이 대부분 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게 아깝더라고요. 이 중에서 1년치 정도는 1금융권의 정기 예금에 넣어두고 있어요. 정기 예금을 넣어놓은 나머지 현금은 보통 예금에다가 놓는데 그 중에서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2금융권에서도 있고요. 토스뱅크나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면은 대략 2%대? 특히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자가 쌓이거든요. 하루에 2%대가 쌓인다는 게 아니라 2%를 365일로 나눈 퍼센테이지가 매일같이 쌓이는 거죠. 자주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금액은 보통 예금 통장보다 이왕이면은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비를 정기 예금과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다면 기왕이면 정기 예금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조금의 목돈도 없다. 다달이 급여를 받아서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 금리가 적더라도 적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